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모든 뉴스를 뒤덮었고 사실 주식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다 아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단연 오늘의 핫플레이어였습니다. 5만 3천 원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고 귀를 쫑긋 세우셨을 텐데 이 액면 분할 효과로 단기적으로 모멘텀 있다더니 오늘 빠져버렸네요. 왜일까요? 제가 1%라고 썼는데 지금은 2%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0대 1로 액면 분할해서 오늘 변경 상장했습니다. 이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50분의 1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지난 4월 30일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개인들의 매수세 무서웠는데요. 2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가기는 어렵지만 5만 원이 10만 원 가기는 쉬운 거 아니야라는 예상 때문이었겠죠. 용돈 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거래 정지 전에 6거래일 연속 개인은 총 1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늘 유동성 폭증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3천만 주를 훌쩍 넘겼는데요. 지난 1년간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25만 주였습니다. 이 25만 주에 50을 곱하면 1250만 주가 되죠. 이 정도가 되어야 일반적인 수준인 건데 오늘 3배가 거래가 된 겁니다. 투자자 저변 확대되고 유동성 많아지면 단기 수급 몰리면서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또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고요. 1, 2%대만 하락한 게 액면 분할 효과일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거래 정지됐었던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떨어졌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악재들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좀 큰 사태가 있었었죠. 분식회계 논란 벌어지면서 시총 32조 원대에서 제가 방금 보고 오기로는 23조 원대까지 9조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주 우수수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삼성 SDS, 삼성생명 등 다들 많이 내렸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해외 모두요.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동안 4%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는 또 미국의 기술주들이 부진한 주가로 인한 그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빵 주가가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등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섹터 주가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글로벌 회사죠. 글로벌 기술주들이 부진한데 삼성전자 혼자만 이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코스피도 사실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없는 두도주 잃어버린 그런 장세입니다. 바이오주도, IT주도, 남북경협주도 이렇다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주나 삼성그룹주, 국내 증시와 키 맞추기를 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정도 빠진 것 자체가 액면 분할 효과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3시 기준으로 삼성전자 선물을 좀 봤더니 1% 정도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시간 3시에 코스피 200은 3% 정도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보다는 삼성전자의 향후가 좀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려를 한 셈이죠. 액면 분할 효과로 투자자 수급 올라서 단기 모멘텀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건 아닌가. 오늘 하루 보고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서 기술적인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도 좀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벤치마크를 추적하는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서 기술적으로 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요. 몇 개 종목 인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바스켓 매매할 때 매수 매도가 좀 쉽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해서 추적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아진 삼성전자를 더 잘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총 순위가 18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글로벌 패시브 펀드에서는 대부분 삼성전자 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만 원짜리가 사실 7만 원이 되든 3만 원이 되든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수렴할 것이라고들 하죠. 국내외 액면 분할했던 사례들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곳들, 아모레퍼시픽이나 애플, 텐센트 모두 실적과 업황 호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궁금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컨센서스 높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63조 원을 넘고요.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1분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분위기입니다. 2분기 이렇게 좀 괜찮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1분기에는 반도체 비수기인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1분기 하락세일 거라던 디램 가격 계속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공급 과잉 우려됐었던 낸드 플래시 가격도 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2분기도 같은 분위기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강세죠. 환율이란 변수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반도체 업황 좋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계절적인 호조를 보이는 3분기를 넘어서서부터는 4분기 이후 혹은 내년은 증익이 될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원화 강세로 인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때문입니다. 한편 또 어떤 여의도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작년에 실적 고공행진을 했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면 분할을 했었다면 전고점을 더욱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좀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텐센트나 애플 주가가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것도 업황이 좋을 때였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 투자하시는 건 아닐 테니까 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효과 효자주 될 수 있을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좀 만나보죠. 한민혁 부지점장은 LCC 수요 증가와 중국 노선이 개선될 거라면서 진에어를, 최영구 강장은 액면 분할 상장 효과로 삼성전자를, 이범성 과장은 카시어링 업체로 변신할 AJ렌터카를, 추장훈 대리는 자회사 한세드림의 가치가 부각된다면서 한세S24 홀딩스를, 이재용 대표는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 본격 개화로 클리어로 꼽았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이재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클리어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예,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이제 중국 사드에 대한 그런 한한령이 이제 점차 해제가 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클리어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 우한 지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도 반드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시장에서 특히나 색조 시장에 가장 큰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게 바로 클리오인데요. 중국 시장은 아직 색조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 거는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0초가로 저는 좀 매수가를 좀 잡아봤고요. 예, 목표가는 42,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잘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